우리는 우주여행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주의 어떤 부분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장소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류에게 가장 대담하고도 긍정적인 예측이 실현되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형 파충류의 초문명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았고 외계인이나 프레데터가 지구상에서의 전투를 위해 훈련시설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스폭이 우리를 환영하며 워프 엔진의 설계도를 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현저히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가정입니다. 인류는 카르다쇼프 척도의 타입 3 문명, 즉 속한 은하의 모든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문명으로 건강하게 번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간 비행을 위해 강력한 우주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광속이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입자가 엄청난 가속도로 가판에 뛰어들기 때문에 수소 원자조차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식으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방사선에서 지킨 채 광속으로 비행하는 장치를 여차저차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둘러서 우주선에 올라타주세요. 우리는 이걸 타고 도대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주의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있는 작은 하늘은 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2천억 개의 천체로 구성된 우리 은하계의 단 한 개 중에서도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까지 도달하려면 광속으로 4년 이상을 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천체 간의 거리와 비교하면 이 비행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의 주소를 생략하지 않고 말하면 천여자리 초은하 국부은하군 은하수은하 태양계 제3행성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1000만 개의 초은하단, 총 무려 250억 개의 은하군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연구한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우주선을 기동하는 자동 조종을 세팅하고 긴 여행에 대비해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서둘러 냉동 캡슐로 들어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약 140억 년 전, 우리 우주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은 끝없는 고밀도의 끝없는 고온이었는데요. 그곳은 중력의 지배하에 있으며 이 힘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펑 소리와 함께 맹렬한 팽창이 일어나며 주위의 물질이 발광하였고 냉각이 일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립자가 모여서 행성, 항성, 은하를 형성하고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태어났습니다. 중력은 이미 팽창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결국 주위의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좀 더 가까운 경우에는 그래도 중력이 우세를 유지하고 있어 항성과 은하의 위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에서 물질의 분포가 불균일하게 서로 다른 밀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에 빈 공간을 가진 거품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지구는 국부 은하군만 중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은하군에는 3개의 큰 은하, 은하수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와 50여 개의 작은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행의 한계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국부 은하군 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대한물이 일어날지, 빅뱅과 열적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주는 어쨌든 팽창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것이 정지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즉 중력으로 연결되지 않는 천체끼리의 거리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국부 은하군 내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400억 년이면 우리의 은하수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여 새로운 타원 은하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쩐지 위험한 사건처럼 들리지만 지구는 그것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밤하늘에 단지 새로운 별들이 더 생겨날 뿐이니까요. 새로운 은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미 이름은 생각해뒀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밀크드로메다입니다. 이름도 미리 지어놓다니 신기하죠? 이렇게 시간과 함께 다른 모든 은하군과 은하단은 지구의 저 먼 곳으로 떠나기 때문에 닿기는커녕 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밀크드로메다의 주민들은 칠흑칠흑 같은 어둠에 떠오른 영원 불변한 그들의 은하만이 온전한 우주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빅뱅도, 인근 은하도 주위의 공간이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암흑물질이 원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관측 가능한 범위에서 그 존재를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공간을 모든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암흑물질입니다. 이 기묘한 물질은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암흑물질에 의해 우리의 비행은 더 어려워집니다. 성간 비행은 은하 밖으로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귀향까지 해야 합니다. 은하의 중력을 뿌리쳐야 하기 때문에 우주선은 제4 우주속도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은하의 여러 구역에 존재하는 주변 물질의 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그 속도는 대략 초속 550km에 해당하지만 역시 암흑물질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측정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우주선은 은하수 은하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이는 반대도 마찬가지로 만약 귀환 때 1초만 늦게 브레이크를 걸어도 우리 은하의 곁을 훌쩍 지나버려 우주에서 미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편안한 국부 은하군 밖에 뭔가를 원한다고 해서 당장 뛰쳐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운 은하군이라도 이미 지구에서 1000만 광년 이상 멀리 있으며 우리의 돌격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속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우주선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한다고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더 이상 물리학이 아닌 마법의 경지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런 비행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레가 주장하는 워프 버블이라는 아이디어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것은 우주선이 그 전방에 있는 공간을 줄이고 후방에 있는 공간을 팽창시켜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이론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주선은 마치 파도를 타는 식으로 앞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웅장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에는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웜홀 제한 역시 똑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까지 광속에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즉 국부 은하군 밖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고 단지 우주 공간 속을 떠돌아다닐 뿐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는 있는데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좀 억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불과 10억 분의 1이라는 아주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적은 걸까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는 500만 광년으로 거기에는 7억 개의 별이 있지만 우리는 현재로선 그 가장 가까운 별조차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별들 주위에는 막대한 수의 행성이 돌고 있으며 그중 약 2천만 개는 지구를 닮아 있습니다. 즉, 그곳에서 어쩌면 생명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같은 지적 생명체가 바로 옆에 살고 있고 그들과의 접촉을 위해 고향 은하를 떠날 필요가 없다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여러분, 고민은 이제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성간 비행을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